전체 시장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의 조정이 또 확장이 됐어요. 그 미국 조정 확장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우지수가 찍고 S&P 500 지수도 월봉 종가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또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폭락으로 온다든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사실상 무리수가 있는 해석이 되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큰 틀입니다. 일단 어찌됐든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되는데 과연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등반될 것이냐, 실이 되는 것은 없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금리 인하가.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전략을 소폭 다시 수정한 부분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스템적인 붕괴가 아닌 만큼, 그러니까 뭐 지표가 둔화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것이 연동돼서 리먼까지 확장되는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 조정을 받았더라도 이거 굉장히 크게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 자체도 다우지수의 월봉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말 그대로 지금 기준의 9월 첫 거래일에 다우존스 지수의 기준의 흐름이 사상 최대치 월봉 8월 달에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쭉쭉쭉 밀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물론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은 합니다만 글쎄요, 선제적인 대응 부분 그걸 뭐 하락으로 무조건 설정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현금 비중을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레버리지를 조금 사용하는 게 레버리지 사용보다는 파생 쪽에서 해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이 이제 5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정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를 든다면 뭐 조정을 무조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조정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조정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환매가 나오지 않는 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티브 쪽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잡아가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인덱스 쪽은 그대로 시장 수익률을 표방해서 들어가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 인덱스 쪽의 기준에 자금이 들어오고 그대로 편입을 했는데 시장이 조정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환매를 해서 나 주식 안 할래요. 그럼 그 환매한 만큼 이제 자금을 빼서 나가야 되는데 환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만 하기에는 내 수익률이 시장 대비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오를 땐 더 많이 올라가지만 밀릴 때는 조금 더 밀리죠. 왜냐하면 유틸리티 업종이 아예 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중립범이고 시장이 강세를 띨 때는 그들이 중립범일 때 강세를 띠는 업종군이 시장 지수를 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1% 움직이면 주도 업종은 1.5에서 3배 정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중립범위의 종목, 하락 종목 커버하고 지수를 당기는 거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그간 강세를 띄었던 종목군의 하락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 하락률을 조금 더 하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파생 쪽에서 선물이나 옵션에 대해서 일부의 자금으로 해칭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 포트의 구성이 완벽해져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현금 비중을 막연히 늘린다 그것도 애매하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상품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8월 1일 대비 8월 5일자의 파생 상품의 외가격, 극외 가격의 변동률은 2070배까지 나왔어요. 2070배. 뭐 어마어마한 거죠. 2070배면. 그런 맥락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을 꼭 운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칭을 하는 게 옳다.
그 해칭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또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파생을 손을 댄다라는 자체가. 어찌됐건 지금 이제 보여지는 부분만 눈으로 보세요. 윤종도도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보여지는 거 그대로. 어떤 거? 현재 기준의 다우, S&P 500 지수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 중에 그 중에 뭐 조정이 한번 나왔다 정도의 수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추세 하락으로 완전히 깨진다. 깨질 것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8월 달에 형성돼 있던 저 아래 꼬리 부분, 8월 달에 형성돼 있던 저 아래 꼬리 부분, 저 부분을 진짜 뭐 이탈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탈이 된다. 이탈하는 모양새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모를까. 미리 저거 이탈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지표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지표가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ISM 제조업지수 PMI가 좀 부정적으로는 안 돼. 그게 5개월 연속 둔화됐다 이거예요. 50 미만이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심리 지표입니다. 심리 지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ISM 제조업지수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이제 지표라기보다는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기준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이제 50 미만이면 침체, 그러니까 둔화, 50 미만이면은 50 이상이면 이제 확장, 그리고 이제 그 50 미만이면은 둔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50 미만이 또 시장 그 전망치보다 하회의 부분이 뭐 5개월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PMI, ISM 제조업 구매지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위나 아래나 뭐 둘 다 제조업 지수로 돼 있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제조업 지수 오른쪽에 하단에 이제 서비스 지수라는 게 이제 비제조업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위에 게 비제조업 지수 나오네요. 밑에 거는 이제 저 글씨를 바꿔놓을게요.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서비스업 지수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비제조업 지수 그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위 아래를 보시면 저 지표 자체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왼쪽 박스를 만들어 드린 저 수준으로 형성이 되면 모를까. 지금의 위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준이 아니고 요렇게 이건 이제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제조업이 되겠죠. 제조업 부분.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밑으로 하회되고 올라오고 하회되고 올라오고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저렇게 내려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 거지 우리나라처럼 좀 조정이 깊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업률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존 자료에서 그렇게 뭐 바뀌어진 게 없어요, 사실은. 기존 자료에서 바뀌어진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 2020년 코로나 때 저런 흐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하고 확대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시황 부분을 읽으셨잖아요. 시황은 읽으셨는데 이 지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여준 쪽은 없죠. 지표를 보여준 쪽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정도가 지표도 보여드리고 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려감 갖지 마시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그리고 일본, 대만 그리고 프랑스 까크까지 볼 거예요. 일본, 대만, 프랑스 까크.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런 식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 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는 3천도 못 넘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저들의 지수가 3,600에서 4,000포인트의 기준입니다. 3,600에서 4,000. 근데 그조차도 넘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한 조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3,300까지 순간적으로 밀렸는데 그 시스템 오류라고 그랬죠. 네? 시스템 오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정상적인 음봉이 계속 밀려 내려와서 무너져 내린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돼 있다는데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금리를 내릴 정도라는데. 근데 그 시각을 제가 한 발짝 물러선 것이 일단은 어찌됐든 뭐 독일 그리고 미국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고 있다 보니 그러니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각을 일정 범위 바꿀 수밖에. 여기서 8월 저점을 뭐 진짜 이탈을 한다거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 뭐 어떻게 해요? 쉬어 가셔야지. 뭐 예를 들면은 요 위험을 회피하겠다 이렇게 조정받는 거를 그러면 조정받고 나서 이렇게 돌릴 때 들어가셔야 되겠죠. 돌릴 때의 기준도 돌렸다라는 관점 자체가 저 꼭대기에 형성이 돼 있을 때 돌렸다는 인식이 잡히겠죠. 그죠? 앞전 고점 못 넘기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상 여기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쉬고 한 4, 5개월, 6개월 쉬시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시지 않잖아.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대만 가권지수도 요 윗라인의 고점을 어때요? 훼손시킨 흐름 자체가 없어요. TSMC의 흐름 덕분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도 넘겼고 올해 2월부터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를 후발성으로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TSMC의 흐름 그 하나 가지고 결론은 대만 지수까지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의 경우는 아예 뭐 글로벌 증시의 이런 흐름과는 전혀 연동이 없는 연관이 없는 기준에서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변에 어떤 이슈가 있든 뭐 9월이면 맨날 빠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최근 3년 동안에 9월에 빠졌다 그런 내용은 저도 기사를 봤어요. 최근 3년 내. 프랑스 그 까크가 독일의 이제 낙스 대비해서 약세잖아요. 독일 낙스는 이제 8월에 신고가 내고 나서 눌린 폭인데 프랑스 까크는 이랬어요. 요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정 불안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래요. 정정 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가 극우파에게 이제 그 표가 몰릴 수 있다. 집권당이 극우파로 그냥 우파도 아니고 극우파로 형성되어져 있다. 그 기준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과 함께 21년도 고점까지 훼손하고 내려갔던 거예요. 21년도 고점까지. 저게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색깔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연출했는데 그게 이번 정부 사실 들어서면서부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흐름이 이 흐름이 지금 그 원고 작업하신 분 팍스 원고 올려놨으니까 미국장 관련해서 미리 자를 수 있는 거 다 잘라놓으세요. 차트는 제가 다 잘라놓을 테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그리고 어제 그 방송 화면 캡처한 거 있으면 바로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 미리 조금 더 차분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격 발생돼 있는 부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을 우리 정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특히 어려울 때 기준에서는 시황도 좀 보시고 어제 시황도 나쁘지 않아요. 어제 시황글 오래간만에 동영상 찍고 시황 동영상 찍고 종목 동영상 찍고 그리고 시장이 한 단계 더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거짓말쟁이인 거지. 그런데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요거 그리고 메인 화면이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따르게 로그인해서 그러나?
일단 메인 화면 지정 좀 해주시고 어제 그 시황 부분, 그 시황 부분들도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종목별로의 전략도 보셔야 되고 종목군들별로 오히려 2차 전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방어를 하고 있고 또 BH, LG노텍 긍정적입니다 했는데 거기는 뭐 어제 오늘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연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다 영상으로도 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교육 부분이 있어요. 교육 부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화면 교육 그 내용 수정하는 거 오후장 근무자에게 수정을 하라고 말씀해놓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링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전달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 어찌됐든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기준에서 우리가 그 이격 발생된 부분의 흐름 어우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뭐 냉방병인지 감기인지 뭐 코로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하필이면 이럴 때 안 좋아요. 이럴 때 몸이 좋아야 막 강하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격이 이제 발생돼 있어요. 이격이.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이격이 발생될 때 있었죠. 근데 빨간 색깔의 다우지수는 항상 한 단계 위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일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독일의 닥스 그리고 우리나라 캔들 다 붙어져 가죠. 붙어져 가다가 2019년도에 잠깐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바닥이 이제 더 깊어지고 벌어져 있던 부분이 돌릴 때 21년도 고점 찍을 때 대부분 다 같은 시기에 고점을 찍습니다. 그죠? 다우만 조금 더 연동이 됐고 그리고 조정받을 때 니케이가 방어가 됐고 유럽하고 우리가 조금 더 밀렸고 그 이후에 유럽이 이제 조금 더 밀린 거는 22년 3월에 우크라이나 전이 육상전으로 이제 확대되면서의 흐름이고 그 다음부터 이격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쪽은 이격이 발생돼 있더라도 21년도 고점을 다 넘기고 뭐 4,000포인트 이상, 3,6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 건데 지금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시장이 어찌됐건 강세인데 어떻게 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 꾸릴 때 중요한 부분은 미국 쪽과의 이격을 줄일 수 있겠느냐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서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냐 지금 조금 전에 차트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폭락했대 이것만 기억나시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제 그 어제 또 엔비디아가 새벽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3조 달러에서부터 또 확 미끄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엔비디아의 조정의 내용은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적은 뒷받침되는데 저평가는 아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날아갔다. 그죠? 실적은 저평가가 아니고 나머지 이제 AI 관련된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10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뭐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그러니까 8월 29일자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29일자의 기준에 그래서 8월 29일자 그러니까 뭐 이게 30일자가 아니죠. 30일자에 30일자구나. 30일자 이제 금요일 마지막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3조 달러가 이탈이 됐는데 AI 기반이 이렇게 이제 지금 어제까지 결과입니다. 애플은 무너진 게 없어요, 사실. 애플은 어제도 뭐 2% 하락이지만 뭐 시장 변동률 감안하면 그러니까 애플은 3조 3천억 달러, MS가 3조 달러,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3조 넘겼다가 또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알파벳도 이제 2조 넘겼다가 다만 이제 사우디 아람코보다 이제 둘 다 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 메타 플랫폼 글로벌 시장 7위, TSMC 9위. 근데 요 기준에 이 기준에서 중요한 거는 AI 관련주들 상위 7개 종목 애플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저평가 아니라는 거죠. 응?
그 어느 종목 하나 저평가는 없습니다. 다 성장주 위주로 있어요. 성장성에 대한 기준만 설정이 돼 있다. 그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요 종목군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진짜 경기 둔화 침체로 인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종목별로의 차트는 조금 더 잘라드리겠습니다만 보시면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PMI라는 거는 뭐 CPI, PPI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그 데이터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PMI라는 거는 심리 지수로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400개 이상의 기업의 구매 담당 그리고 공급 담당하시는 분들 그 중역을 대상으로 향후 경기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 심리지수라는 거예요. 심리지수. 그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PMI 나와 있는데 요 PMI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뭐 지난달 자료보다 또 이번 달 자료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사실 크게 있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investing.com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쪽의 기준 이렇게 해서 필터, 그래서 모두 선택하고 지운 다음에 미국만, 뭐 나머지 국가들 우리가 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어딨니? 여기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들여다 보시면은 ISM 제조업, 고용지수, 신규 주문지수, 그 다음에 제조업 구매자 지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게 별이 3개예요. 그러니까 별 3개짜리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 다음에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구매자 지수 부분이 47.2, 47.2.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자료 보여드릴 때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저 부분을 이제 조금 당겨서 8월 5일자 기준인데 같은 위치로 당겨서 보여드리고 저 라인을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려서 오늘 뭐 방송 원고로도 쓸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중요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8월 6일 날짜에 그게 완성본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8월 2일자에 맞는 것 같은데 8월 2일자 이 발표된 내용이고 이제 오늘자 기준이고 그래서 요 기준이 19년도 9월부터 잘랐었네요. 저걸 한번 볼게요. 19년도 9월 19년도 9월 10월 뭐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돼도 굳이 그렇게 해서 저 위에 초록 색깔 그 박스 쳐드린 것처럼 저럴 때 휘청된 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은 그냥 뭐 솔직히 지표 부분이 50 미만이었잖아요. 항상 뭐 계속 50 미만이었죠. 뭐 최근에 들어서 23년 이후에 50 이상인 적이 어디 있었어. 심리적인 부분에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지표가 안 좋아졌어요. 전망치보다 계속 안 좋아요.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야 저거는 아닌데? 저 문제가 아닌데? 왜 밀렸니? 라고 하면은 왜 밀렸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 거지.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 눈에 보여지는 데이터만 일단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보시라고. 윤정도 말도 믿지 마시고, 보니까 뭐 별반 문제 있는 게 없는데라고. 거기에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 부분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합니다. 50 미만이면 좀 불편합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넓게 이제 이렇게 넓게. 그럼 멀쩡하게 다 있는 흐름이었고 저 기준에 급격하게 한번 밀려 내려온 부분. 저 부분이 아닌 이상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 내용이 되느냐, 그걸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저것 때문에 시장이 어제 조정받았다? 응?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앞에 코로나19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지. 그 앞에 코로나19 때도.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제조업 관리자 지수. 코로나19 때문이지. 가만히 있는데 저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을까? 근데 저 지표만 악화된 게 아니라 시장도 동반적으로 악화됐죠.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처할 수 있는 수순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야, 오늘 참 어제 오늘 화웨이발 악재윤이 장비 부품 업체에만 그렇게 연도했는데 저는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LG노텍과 지금 BH의 낙폭이 또 확장돼 있거든요. 오히려 애플 쪽 멀쩡하게 잘 끝났는데 그 이슈 범위에 어떤 슈팅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이쪽에 집중하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실업률을 지금 재차 뭐 굳이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존의 실업률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금리가 인하되면 2000년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조정이죠.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니까. 그리고 달러에는 환율과 기준이 앞에 쓰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원달러 환율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달러 원 환율입니다. 그래서 1달러당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1달러당 N이 얼마니 이렇게. 그리고 1달러당 원이 얼마니 우리나라 돈이.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40원이다. 그게 1달러의 원화 가치가 134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다 그러면 1원의 달러는 얼마니 이렇게 돼야 돼요. 1340원의 달러가 1달러다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달러엔 환율 부분 그 명칭 뭐 알고는 아시고는 계셔야 되고 달러 인덱스가 엔화의 강세에 무조건 연동돼 있다. 그렇지 않아요. 또 금리에 무조건 연동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강할 때도 달러가 약세인 적도 있었고 또 금리가 약세인데도 달러가 강세인 적도 있었고 또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인데 엔화는 약세인 적도 있었고 엔화가 동반적인 강세일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시기에 따라 다르지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왼쪽이 하락 종목 수고 오른쪽이 옵션 가격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시면 오늘 지금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는 30개 미만의 상승 종목이에요. 양시장 합쳐서. 근데 오늘 기준에 뭐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조정받으면 뭐 중형주를 사라. 러셀 2000 뭐 이런 쪽의 기준 이야기 나오는 것도 시장이 조정이면 중형주를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이건 상승이건 무조건 대형주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장중 기준인데 뭐 장중 기준으로 오늘 그냥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다 같이 떨어지니까 우리 종목 밀리는 것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시장이 밀릴 때는 뭐 단타 종목 뭐 테마주 하서 쓸데없는 헛소리들을 하는데 예? 방송에서 그 절대 아니니까 거기에 흔들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산 관리 자체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거의 하락 종목이 10배 이상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런 기준들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하락 종목, 상승 종목의 크기.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를 띠면 뭐 벗어날 방법이 없다. 진짜 다 팔고 쉬는 것뿐이 없다. 그리고 시장이 강세를 뜰 때 기준에는 반대급부로 다 올라가죠. 그래서 결론은 시장이 강세를 뜰 거냐 안 뜰 거냐 그거를 지금 논하는 건데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경기 동향에 대해서 지금은 급락으로 반전될 만한 그러한 이슈 범위나 이런 것이 형성돼 있지 않다. 그 얘기를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파생 부분도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여드리면 옵션의 현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현재가 기준에 잠시만요. 옵션 선물 옵션 종합 시세 보시면은 극액과의 경우에 이제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콜 상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극외가의 상승은 배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가격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옵션 쪽은 당연히 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 확장이 나오죠. 오늘 하루에만 상승률 자체가 14배, 뭐 15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8월 1일 날 0.06이 가장 최저점의 기준이었고 이쪽은 7월 17일 날 0.03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만기일이 일부 있기 때문에 0.02 이제 신규 그 상품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죄송합니다. 1이고 이런 것이 이제 7월 17일 날 0.01 찍고 0.02에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쪽에 지금 6배, 7배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하는 쪽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실질 거래가 원활치는 않아요. 이게 이제 1포인트당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0.01이면 2,500원이에요. 1억을 살려면 4만 계약을 사야 돼요. 4만 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는 거지. 또 4천 계약 체결시키기도 힘들고 400계약 정도가 될 수 있을 건데 결론은 휴지가 되는 거죠. 행사가 안 되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변동률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변동률이 있으니 결과적으로 만에 하나 이제 뭐 비중에 대한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파생 쪽의 일부에 대한 해칭을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뭐 당연히 현금 비중을 뭐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받아들이실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현금화 전략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래 뭐 어제 조정에서도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애플 쪽에 문제가 없으면 무난합니다라고 해서 LG노텍이나 BH 쪽 확대한 부분이 오늘 일부 가격 관발력이 있나 했더니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그렇게 수급이 꼬여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또 BH 쪽도 오늘 개장 초에 이제 뉴스 올려드린 내용이 LCD를 쓰지 않고 이제는 저가 상품에도
OLED를 쓰겠다. 누가? 애플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애플발 OLED 그 기판 영양 부분 기준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은 삼성 그다음에 LG 5대 3 요 정도. 그다음 중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수혜 부분도 그러니까 실적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도 원활할 수 있을 걸로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오늘 기준에 하락률 시장 하락률 대비 너무 크게 밀려 있고 또 일반 종목 대비해서도 너무 크게 밀려 있어요. 과하다,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저평가 정도의 수준 자체의 기준이 되지가 않죠. 자,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 컨센서스 어제 종목군들 컨센서스만 추가적으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들까지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 그 종목별로의 흐름인데 이 부분도 전일 종가 기준이니까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종목만 6장 그리고 잘라주시고 오늘 원고 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종목만 6장 잘라달라는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MS TSMC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MS 그리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별로 1위부터 5위까지 그 다음에 7위 이렇게 6장 1위부터 5위까지 그리고 7위 그렇게 해서 애플 쪽의 차트도 저렇게 올려드렸는데 사실상 그 슈팅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도. 그래서 요 그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르는 거는 이제 다른 것도 넘어가서 우리 쪽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원고 두 가지 드린 거 지금 장중에 자를 수 있는 거.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그 다음에 7위 이렇게 6장 기존 차트 15년도 12월부터 잘라주세요. 15년 12월부터 그렇게 하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애플 쪽이 저 갭에 이제 살짝 부딪혀져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8월에 종가 기준 사상 최대치에 9월에 이 눌림이 애플이 문제가 되는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오히려 그 이슈가 있는 위치니까 조금만 건드려 줘도 LG노텍과 BH의 과매도 권역의 흐름은 강도 있게 돌려질 수 있다. 원래는 오늘 그렇게 되길 바랬고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시간에서 국내 증시까지 장 마감한 이후에 시간에서 잘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강세를 유지했어요. 강세를. 엔비디아가 훅 하고 밀려 내려갔고 강세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9%까지 폭락이 나오다 보니 연동이 된 거죠. 2%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문제 되느냐 했을 때 일단은 뭐 실적 뒷받침 돼서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요 기준이고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나마 최근 내 5개월 동안의 슈팅은 없었어요. 사실은. 실적은 개선돼 있고 성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 재차 이번에도 꼬리를 달 거냐 했을 때 저는 단다라고 봅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흐름이 꼬리를 단다, 꼬리를 달고 돌릴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발 영향을 크게 받았던 하이닉스 또 거기에 영향받은 한미반도체 지금 완전히 추풍낙엽이죠.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찌됐건 지금 23% 밀려 있어요. 상승률은 더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흐름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 추가적으로 지금 적어놓으세요. 다. 장 끝나면은 어제 그 차트 보고 그 기간 동안 차트만 딱 잘라주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그 몸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제가 다 차트를 자르면 되고 지금은 어제 컨센서스를 다시 잘라주세요. 오늘 또 밀렸기 때문에 더 낮아져 있겠지만은 어제 방송 갖고 나갈 때 10배였단 말이에요. 그게 9.89배예요. 그래서 내일도 또 잘라야 돼. 오늘 저점 기준 때문에. 기도해야지 원고 작업하는 분도. 귀찮으니까 더 이상 안 밀리게 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오늘 거가 내일 반영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수급 범위에서. 그냥 단순 논리로 놓고 보시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컨센서스 그 자른 거 나오면은 그때그때 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싹 다 올려주세요. 유료방 무료방에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 자료 자른 거는 일단 제가 넣어 놓을 테니까 PPT에 다 넣어주시고 장중에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 지금 다 잘라서 나오면은 어제 원고에다가 뭐 업을 해놓든 어제 원고에다 어제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어제쯤이면 바닥을 잡을 수 있겠다. 미국장의 흐름 감안했을 때. 또 우리는 선반영이 일부 있다. 이 종목군으로 봤을 때. 근데 어제 10배짜리가 지금 9배로 내려가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잖아. 하이닉스도 충격이에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전부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이걸 지금. 어제 하나 빠진 게 있었나? 현대로템 빠졌나? 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LG이노텍 다 넣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까지 다.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이 컨센서스가 5.17배, 2.27배였는데 더 낮아져 있겠죠.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방송 화면 캡처한 거 PPT 주세요 지금. 오전에 방송하면 캡처한 PPT. 지금 벌써 1시 46분이에요. 하이닉스 부분이 5.00인데 오늘 것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배가 훼손된 거예요 벌써. 5배가. 현대차의 실적을 놓고 보시면서 4.71배에 0.69배의 이런 흐름이 너무나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조정을 받았다. 요 기준이 삼성전자 PER 지금 10배 미만, PBR 1.3배 미만, 하이닉스 5배, 오늘 기준까지 5배 미만, PER이 그다음 PBR이 2.27배 미만, 2배 미만, 2배 미만, 현대차 지금 뭐 4.7, 오늘 것까지 해도 뭐 오늘은 좀 그나마도 좀 덜 눌려서, 그리고 HD 현대일렉이나 현대로템은 저평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근데 지금 HD 현대일렉이 일단 어찌됐든 프로그램 쪽 외국계로 추정되는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현대로템 마찬가지고. 오늘 방송하면 자른 PPT 없나요? 대답을 해줘요.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을 해줘. 먼저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화면 자르는 게 조금 남을 건가? 그냥 한꺼번에 쭉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나 분량이? 일단 그럼 없으면은 있는 것까지만 좀 주시고 낱장 파일로 하고 내가 뿌리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컨센서스부터 해서 하나씩 올려주시라고. 지금 종목별로 낱장 파일로 해갖고 이거 다 올려드릴 거니까. 어제 거 내용하고 오늘 거 내용하고. 그럼 바로바로 자를 수 있잖아요. 컨센서스는 틀에 안 넣더라도. LG노텍 실적 부분이 그렇게 바뀐 거 없으니까 위에만 바꾸면 돼. 위에만 실적 부분 당장 뭐 그렇게까지 급격히 보고서 나와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낱장 파일로 이제 바꿔서 지금 내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사실상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힘겨운 상황인데, 그 상황 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컨센서스 부분이에요. 컨센서스 부분에 실적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기 동향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어제 폭락이 나왔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까? 미국장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냐고. 불가능하죠.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와. 차트도 제가 조금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시간 더 걸리더라도
차트도 종목별 차트 지금 자르면 안 되니까 마감 때 잘라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왜? 마감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만 좀 쭉 올려드릴 건데 뭐 지금 컨센서스가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이 캡처해서 주면 이거 캡처해서 한 장 주고 이거 캡처해서 한 장 주고 낱장 파일 그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먼저 순서를 정해주자. 그래 잘라서 이렇게 한 번씩 줘. 그냥 밑에 거까지 바꿀 필요도 없고 컨센서스가 이게 지금 어제 거보다 하향돼 있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그 다음 범위에 제가 지금 낱장 파일로 해놨으니까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 기준에서 들으시라고 방송 화면하고 차트 일단은 올려놓을 테니까 무료방에도 다 주세요. 무료방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해놓고 우르르주지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세요. 낱장 파일로 그냥 만들 때마다 주세요. 만들어서 방금 영상 녹화하면서 한꺼번에 쭈르륵 올린 것처럼 한 장씩 올린 것처럼 그렇게 주라고. 그리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끼리 우리가 묶어서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이닉스 주고 그 다음 하이닉스 주고 그렇게 하면 낫겠지. 그게 더 오히려 그냥 막 들쑥날쑥 LG전자 줬다가 LG이노텍 줬다가 하이닉스 줬다가 그렇게 가느니. 일단은 하이닉스 쪽하고 하나씩 뭐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방송이 목적인데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뭐 제가 이걸 해드려야 되다 보니 지금처럼 주세요.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도 어제 기준에 지금 이제 채팅방에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부분도 수급 범위하고 뭐 여러 가지 차트까지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주면 제가 어찌됐건 낱장 파일 제가 해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도 현대차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현대차 지금 화면 현재가 화면하고 이제 그 올려드린 거니까 그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 그렇게 해서 HD 현대일렉도 이렇게 결론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력주 위주에서 일단은 먼저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 현대로템, LG노텍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거기에 비중 80%고 LG HD 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 LG이노텍까지 순서가 LG이노텍이 아닌데 오케이 LG이노텍 올렸으니까 제가 LG이노텍 찾아볼게요. 그다음에 HD 현대일렉 올렸죠. 현대로템 이제 올려주면 돼. 현대로템 올려주시면 현대로템까지 제가 넣어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로템 쪽이 요게 현대로템 쪽이 맞나? 요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 현대로템까지 쭉 다 올려드렸는데 지금 종목군들의 우리 주력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일단은 어찌됐건 비중이 40 그리고 10% 30%에서 80입니다. HD 현대일렉이 5% 현대로템이 5% LG노텍을 이번 달 기준에 굉장히 윗방향에 강력한 탄력을 기대하면서 일단 어찌됐든 비중을 10%까지 확대했단 말이에요. 지금 계좌 손실이 3거래일 만에 오늘까지 3거래일이죠. 3거래일 만에 7%의 폭락으로 연출이 된 거예요. 지금 계좌 손실이.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LG노텍이
지난달 말 종가 대비해서 13%나 무너져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 11%.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사실상 좀 벅찬 기준에서의 흐름이 형성돼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기준은 과도한 권역으로 해석을 하고, 만에 하나 그 손절을 한다, 아 이번에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정리를 해야겠다, 주식시장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그 기준에서도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가격 반발력을 이용해서 대처를 한다,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 시장의 낙폭이 사실상 그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가 뭐 코스닥까지 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국내 증시만 유독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국내 증시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중국이나 홍콩은 아예 글로벌 증시의 흐름하고는 연동성 자체가 없고요. 국내 증시만 유독 그 21년 고점을 선진시장 하다못해 대만까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유독 이게 못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솔직히 뭐 그냥 짜증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왜 못 움직일까의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프랑스 까크의 흐름 자체를 설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프랑스 까크의 흐름. 정정 불안에 대한 흐름이 겹쳐지면서의 기준이 좀 잡힌다. 그 기준.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연동이 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돌려질 때 거래를 좀 크게 실어주면서 거래가 수반된 되돌림의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그렇게 좀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면 전략의 기준을 설정할 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돼요? 첫 번째 기준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보는데, 자, 첫 번째 기준 전체 전략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황이죠, 당연히. 글로벌 시장의 시황에 연동되어 있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 흐름이 결과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지금 패닉 상태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인 글로벌 시장의 조정은 아니다. 경제 지표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방송 끝나고 그건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질문 들어온 거.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잡는데, 이게 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2번이라고 그랬을 때 2-1, 2-2가 있다고 그랬죠. 2-1, 2-2. 그래서 시황, 전체 시황, 그리고 글로벌 시장 증시의 흐름,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 저평가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평가냐 아니냐. 여기도 그러면 1-1, 1-2로 나눌까요? 그러죠. 뭐 세분화하죠. 첫 번째는 저평가, 두 번째는 성장. 그 성장 부분은 막연하게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야, 이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업황이라고 해야 되나, 성장이라고 합니다. 업황우조. 그 업황우조라는 거는 HD 현대일렉 변압기기 쪽의 실적,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금융정책 지원으로 통해서 수주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방산 쪽, 그 둘. 그러니까 저평가든 아니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게 지속이 되든. 세 번째, 그렇게 이제 기준이 잡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노텍은 엄청난 저평가, HD 현대일렉, 현대로템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규 수주와 함께 실적 개선,
그게 완벽한 거죠. 그냥 실적이 조금 좋아졌어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 실적 안 나와요. 없어요. 시젠 실적 제한 쪽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마찬가지. 그죠? 그럼 명확하게 나뉘어져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저평가냐 성장이 있느냐 이렇게 주력주 기준.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인 부분.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저평가이지도 않고 실적도 제한적인데 그런데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이제 수급과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기준이 9, 심리가 1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요. 시장에서는 7대 3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의 기준에서 이제 그 심리 부분 요 3 기준은 모멘텀의 기준에 호재다 악재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근데 유한양행 말씀드린 것처럼 호악재의 기준에 21일 날은 갭상승 9%에 16%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가서 마이너스까지 형성됐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FTA 승인 부분에 대해서 호재의 악재예요. 중립이죠. 전일 대비의 강보합이니까. 그리고 장중 기준에 무너졌으니까. 수급으로 놓고 따진다면은 중립이 아니죠. 악재죠. 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합산해서 260만 주 3% 이상을 팔았거든. 근데 그 다음 범위의 흐름에서는 움직임이 슈팅이 나왔죠. 91,900원에 검색해 나오고 우리 기준에 98,500원에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유한양행의 기준이 보시면 유한양행이나 종목 자를 때 종목 뒷부분까지 같이 잘라도 돼요. 검색기 그 정리해 놓은 뒷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91,900원에서부터 또 거래 터지고 98,500원. 이게 이제 15만 원 수준까지 왔잖아요. 15만 원. 단기간에. 그러면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호재냐, 저평가냐?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고. 또 누적 수급이 있느냐? 두 가지로 놓고 보자 그랬잖아요. 누적 수급이 있느냐? 누적 수급이 없습니다. 누적적인 수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놓고 보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어느 일방향 기준에서라도 어느 쪽이든 순매수의 기준이 설정되는 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이거 한 장짜리 가지고 1시간씩 교육도 해드렸다 그랬어요. 그거 이제 올려드리는데 순매수의 기준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있다. 거래대금의 기준. 이해되세요?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는 추이 추세 매매는 전거래일 대비 20배가 터지는 게 아니라 OMA 20MA의 거래가 형성되느냐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양봉이냐 그 기준입니다. 양봉의 기준은 뭐다? 양봉의 기준은 꼬리가 3분의 1 이하인 양봉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대금의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내에 그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드릴 때 이런 그 내용을 같이 올려드려요. 교육자료에. 이렇게. 방금 이제 1시간짜리 동영상 교육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미안한데 그 물 한 통만 갖다 주세요. 요걸 거의 뭐 1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총 9시간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찾아오시고 저런 교육자료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정회원님들은 오늘 같은 때에 나도 좀 내가 기준 잡아서 매도도 하고 편입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결론은 프리미엄 교육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의 교육에 9시간짜리 교육에서 5강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장 주도주
거래량 거래대금 저 기준에 한미반도체와 포스코 DX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 8시간이지 8시간 교육에 11만 원 그리고 문자 3주 그리고 실전 교육 5시간에 문자 6달 그거는 그냥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은 여기서 이제 뭐 문자를 별도로 받으실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저 문자 나갈 때 다 우리 쪽도 교육용 문자 같이 나갈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정회원님들의 기준은 어떻게? 저기서 정회원님들은 VVIP 회원님들은 할인 받고 교육만 일단 교육을 완전히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물 좀 넣어놔 물 좀. 어? 냉장고에 좀 물 하나도 없어? 지금 넣어놔 그럼 그거부터 해 그냥. 다른 건 냅두고. 어제 분명히 좀 물 좀 넣어놓으라 했잖아. 어? 모든 업무는 그냥 본인들이 뭐 하겠다 하는 거부터 하지 말고 어? 조금 전에 차트 좀 잘라주세요. 개장 전에 뭐 좀 해주세요 하는 거 그거부터 좀 해줘. 해달라는 거를. 장도 안 좋은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결론적으로 요 기준 좀 잡으시고 이제 뭐 대처하는 기준인데 지금은 변동성 매매의 그 흐름의 중요성을 논하거나 지금 뭐 종목별로의 흐름을 논하기보다는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시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의 주도주들에 대한 설정. 응? 지금 현재 기준에 나는 다 팔고 정리하고 쉬겠다가 아니신 이상 그러면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느냐의 기준.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깨지고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주력주 유지하면서 요 밑에 우리 변동성 종목으로 설정해 놓은 또 추세 종목으로 설정해 놓은 종목군들도 현재로서는 유지를 합니다. KB금융도 차익 실현 고민하고 있는데도 금리 인하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대처하자라고 묶어둔 상태의 기준이 되는 거고 조금의 아니라 많이 지금 이제 벅찬 뭐 그런 상태의 기준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단계별로 미국 쪽의 흐름도 선물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일본 니케이가 3% 중반 그대로 하락이고요. 선물 쪽도 미국 선물도 뭐 0.5, 0.3 낙폭이 좀 형성돼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 2.5%의 하락이고 지수 기준에서 2,900포인트 대비해서 뭐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미끄러져 있어요. LG노텍도 이제 21%까지 미끄러져 있고 주봉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20%, 하이닉스가 37%, 현대차가 22%, 현대일렉이 28%, LG이노텍이 21%, 현대로템은 뭐 신고가 랠리 중에 눌린 거고 한국전력도 요번 이제 슈팅 나오고 좀 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5%. BH 부분도 너무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27%. 알테오젠이 여기도 신고가 찍고 눌림 6.72. 그리고 시젠도 이번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뭐 30% 눌려져 있는데 누적 수급 범위를 조금 더 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일단은 이제 단기 추세 범위. 만약에 시장이 진짜 곤두박질 치는 거라면은 성장주들 알테오젠, 시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조정이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해서 전략 설정을 할게요. 즉 시장 대비해서 이제 우리 쪽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변동률이 하락 변동률이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시장은 이제 10%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배, 현대차가 2배, LG노텍이 2배, 하이닉스가 7배 이상 또 4배죠 4배 하락률. HD현대일렉이 3배, BH도 2.7배. 그러니까 언제 접근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접근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은 LG노텍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하락률이 이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접근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틀 연속의 조정률이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BH 마찬가지고.
일단 조금만 더 냉정하게 대처를 해나가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의 이 영상이 최저점으로 인식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영상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일부 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네.